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내 경북공업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병출입니다. 네, 그 황수진 장사님하고 송조호 선생님께서 미리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좀 건너뛰어서 저는 직업계고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상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또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또 당황될 수가 있으니까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저는 지금 여러 예비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오늘 이걸 여기 참여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아마 지금 상황이 우리 보사성어로 얘기하면 악정고투, 네, 거기에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귀중한 시간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또 됩니다. 아무쪼록 이 고교 학점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도학교 또는 시범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앞으로 꾸준히 간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ABCD E 학점, 대학교로 치면 F 학점 맞은 학생들을 약제를 시키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하는 학생들은 내비두더라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A군이 아닌 B군들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핵심이 수업입니다. 수업이 잘 안 된다, 좀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고교학점제라는 카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줄 세우기 아닙니까? 한 줄 세우기로는 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이냐? 제가 나태주 시인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나태주 시인님이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인님께서 좋은 선생님이란 친구 같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 같은 친구가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뭐 많이 돌아다녔지만 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인생 도처 유상수다. 참 도처에 고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발제자 장하사님도 그렇고 조금 전에 송조 선생님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오늘 패널로 참가하신 두 분 선생님도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차라리 강의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직업계 고교 학점제는 이제 먼저 이제 아마 시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계 고교는 이미 NCS 기반으로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분계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적게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 밑바탕에 아마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은 이 지침과 법령의 미비로 학점제 운영이 좀 어렵다. 이건 이제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뭐 잘못되었을 때 또는 뭐 질문을 던졌을 때 책임 소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그리고 교원 배정 문제로 최소 이수 학점
192학점으로 또 낮추기가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근무 여건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에러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NCS 교육과정이 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또 제약으로 작용이 됩니다. 지금 막 NCS라는 길로 달리고 있는데 또 새로운 또 고교 학점제가 등장을 하니까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사실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리고 진로 설정이 명확하지 않는 다수의 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수강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수강 신청 시스템이 또 나이스와 연계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계가 또 조금 어려운 부분. 예산 사용에 또 유연성이 좀 부족한 부분. 이거 예산이 그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다시 그 반납을 하게 되는 책임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우리 현재 예비 교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지도를 잘하는 거.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과정의 그 확대 운영.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 또는 계절학기 과정 이런 거가 이제 서로 막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문계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정규교육 과정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디드 학습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 또 학교의 또 그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또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업계 그 고교 학점제는 교사 수급의 그 유연화 또는 그 산학협동 산학 경업 겸임 교사 교원 양성 체제 변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그 범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는 좀 떨어지다 있다 보니까 문제가 또 좀 생길 수 있고, 또 밑에 부분에 보면 그 미수제도 미수제도에서도 또 이것이 또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보충학습 과정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여부도 또 어떻게 또 기록을 할 거냐 하지 않아 말 거냐, 또 수능과 또 연계가 됩니다. 이 지극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진학을 하기 때문에 진학을 안 하면 또 간단한 일인데 또 진학을 하게 되니까 더 이것이 조금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좀 꼬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 조직은 이제 뭐 교장, 교감, 담임의 역할 재정립. 그러니까 특히 담임 역할이 지금은 한 반을 커버를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되었을 때는 한 소수 한 10명 정도 아이들의 교과 지도와 진로 지도.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역할이 아마 지금의 담임보다는 그 코칭의 역할. 여기서도 학생이 한 50% 정도는 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50%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주도적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수업 중심 문화가 또 정착이 돼야 되고, 교사의 그 다교과 지도 능력 이게 또 배양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뭘 했느냐?
저는 지난 그 방학 때 그 소인수 과목에 대비해서 심리학을 그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심화 교육을 해보려고 경북대학교에 그 연수 신청을 했으나 아이들 또그 연수 인원이 그 적으면 폐강되는 것처럼 이 선생님들도 이게 연수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이거를 연수했을 때 크게 뭐 활용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제가 그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피아노를 이렇게 처음에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라는 것이 한 달 하고 또는 1년을 하고 하다 그만두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1단계부터 10단계를 다 거쳐야만 원활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최소한 교회에 가서 찬송가 정도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우리나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욕심 많은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피아노를 한 1년 가르치다가 이제 좀 하려고 하면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옆집에 또 아이 보니까 뭐 뭡니까 뭐 다른 악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럼 또 그걸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우리 예비 교사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전공에 충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과목을 한 과목을 선정을 해서 뭐 부전공 정도로 이수를 하셔야 되지. 저처럼 뭐 아주 얕게 그 심리학 이런 연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뭐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려면 선생님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교실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학교 공간이 또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학점제가 190으로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줄어들어야만 공간 시간이 생겨야만 다른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육부에서 얘기할 때는 192학점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답변이 재밌는 것이 대학교는 더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수긍을 했다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 휴식 창의력을 배양하려면 좀 쉬면서 이렇게 해야만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 계속 열심히 하면 떠오르던 창의력이 달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학교 현장의 준비 사항은 당사자들이 잘 하면 되는 부분이 거고 그러면 미래 학생들은 그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깊이 있는 독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그러니까 체험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또 이렇게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 초, 중, 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잘 하는 분이 돼 놓으니까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죠. 그럼 선생님들이 늘 걱정을 합니다. 시험 출제를 하고 나서는 시험 결과가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 시험을 전 학생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게 걱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내비둬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교 학점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그 학교 시간이 다 되어서 학교 왔다가 선생님 저 왔어요 하고 눈도장 찍고 집에 가면 얘는 졸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와서 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 서글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미래의 학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 수강 신청도 학부모가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도 부모가 따라가는 이런 그 현상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또는 역량을 이제 키워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교학점제가 아주 나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의 학교는 뭐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화면에 아마 이것이 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수업을 잘 챙기는, 그리고 진로를 잘 선정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선생님은 지식 전달자보다는 그 학습 안내자, 코칭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진로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담을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 이것을 좀 해주시면 아마 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를 함으로 인해서 교사 수요가 조금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더 또 지나가게 되면 학급 수가, 아이들이 이제 워낙 줄어드니까 학급 수가 감축이 계속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이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는 그 미술 선생님이 5시간밖에 수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복수 전공자가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전공자를 우대하겠죠. 그래서 예비 교사 선생님들은 작은 학교가 앞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수 전공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여덟 번째 학습 퍼실러테이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있는 진로 연계 교과수, 그러니까 수업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은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교 학점제에 대한 그런 그 문제점, 어려운 점 이런 걸 지금 현재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본에 충실하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복잡해지고, 이건 뭐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지금 살짝 고민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 AI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업, 평가, 기록의 일치합니다. 수업은 A라고 하고 평가를 B라고 내버리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를테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수행 평가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이 수행 평가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 수행 평가다 하면 아주 목숨을 걸어요. 그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도 이것이 평가라고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과 평가,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적을 그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면 저도 지금 큰 나이가 예비 임용고시 요번에도 1차에 떨어졌는데 그 둘째 아이는 지금 대학교 원래 졸업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고1 때는 그때는 어떠냐면 선생님한테 이제 그뭐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선생님, 저는 뭐 생명과학 시간에 무슨 뭐 돌아다니는 고양이, 고양이를 뭐 이렇게 챙겨줬고 거기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선생님이 그걸 그 생활기록에 적어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교사 쌤들은 무엇보다도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럼 수업을 어떻게 잘하느냐? 아이들이 잠자지 않도록, 그리고 수업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고등학교 교사가 준비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 본질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교육이란 소중한 나의 존재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뭔가를 배워야 되겠구나. 동기 유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아이들이 수포자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수학 문제를 좀 쉬운 문제를 좀 내서 동그라미를 좀 크게 쳐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뭐랄까 이제 동기 유발이 되고 작은 또 성취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포자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도 똑똑한 아이한테 질문해서 바로 답변 받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비군 잠자는 아이 깨워서 물어보고 또 그 옆에 아이한테 또 질문을 해서 던져서 다시 또 이렇게 잠자는 아이가 듣게 하고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또 잘하는 아이한테 또 물으면 정리적인 그런 발언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책이든 우리 수업, 교실 수업 뭐 개선에 관한 이론이든 이런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있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 그 이유는 알게 됩니다. 실천을 하면 일은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면 일도 돌아가지 않고 그 이유도 모르게 된다. 이것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실천을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이란 제가 좋은 선생님이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수업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을 하며 수업을 하게 한다. 또 학습자의 잠재 능력, 가능성을 또 발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불을 지피는 역할입니다. 불을 지펴서 불을 지피면 지가 밥도 하고 여기에서 뭐 소뚜껑까지 이용을 해서 뭐 삼겹살 요즘 삼겹살이 뭐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소뚜껑을 활용을 하겠죠.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B군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 A군은 이 100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화면 뒤에 가려 있는 B군들 60점 맞다가 한 70점, 80점 맞았을 때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성장 동력이 또 생기고 선진국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공부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하면 영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요즘은 톡하기, 듣기, 보기, 찍기로 이렇게 찍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찍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림과 같이 생각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요 북극곰이 그 작은 조각 얼음에서 아주 힘든 부분을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을 병원 의사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병원 의사는 전문가다. 그 선생님은 같은 전문가입니다. 그럼 병원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전문가냐? 가면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평가에 대한 그 요것이 이제
비유를 살짝 해봤습니다. 이제 학교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평가는 우리 지금 9등급제 이거 지금 징병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과 같은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노동관, 유대인들은 그 일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창의적이지 못할 때는 열심히 일할 때 창의력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급하면 이게 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블라우프 회사가 거의 그 탄생이 된 그 배경인데 원래 그 긴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공장의 사장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납품업체가 되겠죠.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 우리 회사 문 닫았다. 그러면 이 회사도 자동입니다. 큰 회사가 문 닫으면 그 납품을 하는 회사는 자동으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창의력을 가지고 이제 블라우프를 만들었다는 이런 이제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천막 아주 튼튼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 이 회사도 이제 납품하던 회사가 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청바지. 네. 청바지 뒤에 이 단추는 이게 그 콘크리트나 쇠에 부딪히더라도 이게 아마 차의 범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다 창의력이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매뉴얼인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원래 90한 네, 아주 건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원에서 저보고 그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매실을 좀 갖다 달라. 어떻게? 갖다 드렸더니 소화가 잘 됐는데 그 회진을 돌면서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수치가 올라가니까 인슐린을 맞추는 거야. 인슐린을 사실 맞추면 안 되죠. 매뉴얼에 이제 그래 나와 있으니까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인슐린에 대한 그 부작용이 더 이거 지금 제 영어를 왜 잘 쓰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로 쓸 수 있지 뭐? 자, 안경 안 끼고도 지금 안경을 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이 뭐 제가 뭐 미국 가서 찍어 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며칠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가 연계가 되려면 학교가 더 분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야쿠르트를 마시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마시는데 정작 마시는 사람보다 누가 더 건강하냐?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더 건강합니다. 아시겠지만 아줌마는 요즘은 이렇게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 KT한테는 아가 둘이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는? 걔도 재혼이에요? 근데 아빠가 다 다르다던데. 진짜야? 응. 와. 수입이 뭐 송중기 쿨하네. 어? 쿨하네. 이 사람들 융합을 합니다. 별걸 다 팔죠. 뭐 치약, 자마다로 그 양육비하고 이런 거 크게 세상에 없는 세 가지 비밀, 정답, 공짜가 없죠. 그래서 그걸 뭐 걱정하네요. 근데 너무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아니 진짜 맞아 근데 진짜 결혼했기에도 이렇게 봅니다. 처자가 아니고 하나가 그 내가 필요한데. 공자 제자 중에 자로 싶은 사람이 자로가 이제 공자님한테 이제 나락하는 락대돌려 뭐 하겠는데 문제가 뭐, 그 여자 꼭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나 놔두지 냉장고에 넣을까? 나 밖에 냉장에서 보관하고 있어. 공부는 안 해도 됩니다. 애들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이렇게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 야구르트 먹을 수 있어? 자, 응. 이렇게 김 줄까? 지금은 안 돼. 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활을 이렇게 화살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풀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던져서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그 화살 촉을 달고 또 뒤에다 깃털을 달면 이게 맞추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 깃털이 영양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수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 토막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 칠판을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옛날에는 조용히 집중 몰입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하면 막 시끄러워가지고 옆반 선생님도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고는 여기는 학생 활동 수업을 하는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거 처음 이거는 만다르트라고 하는 그 수업 아이들 수행 과제를 이렇게 던져주는 건데, 처음에는 이걸 해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 했는데 이 핵심 키워드를 던져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다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질문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인문학교는 인문학교대로, 직업계 고등학교는 직업계 고등학교대로 소속감을 심어주고 또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소속감은 뭐 대체적으로 아마 교회에 가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욱 더 강력해지고, 학교에는 교가를 많이 부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소속감이 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또 올라가고, 이 경북대학교는 그 학생들이 소속감도 높고 자존감도 높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둘째 아이도 지금 아주 그래서 소속감도 높고 자존감도 아주 높은 상태에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요것은 그냥 화면으로 잠깐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가르친다, 배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둑이에게 휘파람을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바둑이는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르쳐 줬다고 말했지 배웠다고 말했니?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교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아기 어릴 때는 이 걸음마 단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막 찍고 쳐주고 격려를 해줬는데 요 시간이 끝나면 계속 지적을 받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을 마음을 잘 배움 반디 챙겨야 됩니다. 제가 어느 출근 날 아파트에 이런 걸 심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흙을 이렇게 포함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자기 거를 한 봐야 됩니다. 바꾸면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무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 상태인데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뭐 사는 것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조명빨, 이 조명이 이렇게 더해지면 더 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놈이 이제 글로 읽으면 이게 뭘까? 네. 그러나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형상도 보기에 따라서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여도 세우면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기 시대에
조상들이 막 열심히 막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후손들한테 크게 그러나 몸이 뭐 불편했든지 어떤 벽에다 자기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은 하나의 문화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의 그 경험담입니다. 아침에 USB를 두고 가면 집에 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USA도 크지만 USB도 엄청납니다. 돌아와서는 서랍을 열고 그 다음에 못 찾으면 서랍을 슬며시 엽니다. 그 다음에 서랍을 세게 엽니다. 결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 수업을 좀 해야만 창의성이 오른다. 심지어 좀 과하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선배들 멀리 기양을 가가지고 그 거기 가서 뭐 책도 쓰고 아주 역사적인 이런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네, 제가 66개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PPT로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뭡니까 참 쉽죠. 원격 수업할 때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아마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다. 그런 얘기.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얘기하는 이 베란다는 사실은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앞집 지붕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건물을 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장래 희망이 무슨 건물주가 되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데 함께 이용해. 자, 어쨌든 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제가 3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PPT를 작성을 했다가 이렇게 또 학교에서 보내준 걸 보니까 장학사님께서 아주 그리고 또 우리 송조 선생님께서 귀에 쏙쏙 들도록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부분은 그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고 해서 뒤에 수업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주제와 너무 또 벗어났다고 또 비난을 들을 걱정도 사실 좀 되어서 어제 우리 큰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욕을 먹더라도 아빠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도움 말을 해줘서 네. 어쨌든 뭐 저의 그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